딸의 결혼을 앞두고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하다면 그건 왜일까요? 기쁜 일이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할 순간입니다. 그런데 설명하기 어려운 서운함과 묘한 공허함이 올라온다면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60세를 넘긴 어머니입니다. 혼자 지낸다고 하셨지만 사별도 이혼도 아닙니다. 장성한 아들과 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 없이도 조용히 큰탈 없이 일상을 지켜온 삶, 스스로를 그저 평범한 시니어라고 생각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딸아이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었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딸의 한마디로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나는 아빠 없이 결혼해야 돼? 사연자분의 남편은 몇 년 전 퇴직을 한 뒤 퇴직금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현재 어디에서 누구와 살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딸의 결혼을 앞두고 다 함께 참석해 화촉을 밝혀 달라고 차마 입 밖으로 말을 꺼낼 수 없습니다.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자식을 생각하면 하루만 참을까 그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딸의 말 앞에서 사연자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슴이 멍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딸에게 내가 직접 가서 아빠를 데리고 오라고 말해야 할까요? 지금 사연자분은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계십니다. 이 사연의 핵심은 남편을 용서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의 결혼식, 부모의 상처,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준, 이 세 가지가 한순간에 겹친 상황입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를 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퇴직금을 들고 집을 떠난 남편, 그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의 시간 동안 사연자분은 남편 없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아들과 딸을 돌보고 조용한 일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가는 시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딸이 결혼을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딸이 말합니다. 엄마, 나는 아빠 없이 결혼해야 돼. 이 말 속에 여러 감정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슬픈 체념, 그리고 어쩌면 담담한 받아들임까지. 그리고 어머니는 고민합니다. 딸을 위해 남편을 불러야 하는 것은 아닐까? 딸에게 직접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 사연에 대한 주역의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 주역의 중근청캐, 그 중에서도 오요가 움직이는 형상을 보여줍니다. 중근천이라는 개는 하늘이 점점 밝아지며 중천에 해가 떠오르는 시기를 뜻합니다. 즉 판단의 기준이 분명해지지 않은 때를 말합니다. 오요는 사람의 머리, 결정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주역은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하라. 모든 것이 열려 있지만 아무렇게나 선택하면 질서가 무너진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중근청캐의 핵심은 명확함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그림자가 가장 짧습니다. 묘함이 사라지고 사물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지금 바로 그런 때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결정할 때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요가 움직인다는 것은 결정권자가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결정권자는 사연자분 자신입니다. 딸에게 떠넘길 문제도 아니고 남편에게 구걸할 문제도 아닙니다. 어머니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서 관자의 말을 빌려보겠습니다.
고대 중국 철학자 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일은 반드시 질서를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연의 질서란 무엇일까요? 남편의 자리는 이미 가정을 떠난 순간 스스로 내려놓은 자리입니다. 퇴직금을 들고 다른 여자와 떠난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집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서의 자리, 남편으로서의 자리, 가장으로서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 자리를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딸의 결혼식은 과거를 정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딸의 인생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결혼식이 불행한 결혼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과 위선 속에서 함께 서는 것이 아이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제나라의 철학자 관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딸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딸이 아빠 없이 결혼해야 되라고 말한 것은 어쩌면 이미 딸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일 수 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떠난 후의 세월을 함께 겪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딸도 나름의 정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딸의 결정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딸이 이미 내린 평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자병법에 한 문장을 덧붙이겠습니다. 형세가 불리하면 자리를 바꾸지 말고 기준을 바꾸어라.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을 끌어오는 전략이 아니라 장소의 의미를 지키는 전략입니다. 결혼식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참석하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입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완벽한 결혼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이 있어야 완벽한 결혼식이 됩니다. 억지로 불러온 아버지가 형식적으로 서 있는 결혼식보다 없더라도 진심으로 축복하는 사람들만 모인 결혼식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손자는 또 말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싸움은 무엇일까요? 남편을 설득하는 것, 딸에게 부담을 주는 것, 자신의 감정과 싸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싸움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이미 정해진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이미 떠났고 딸은 이미 받아들였고 이제 어머니도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억지로 하면 반드시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남편을 불러 한가족인 척 서 있는 순간 그 결혼식은 딸의 날이 아니라 어른들의 미해결 과제가 됩니다. 결혼식은 딸을 위한 자리입니다. 어머니의 상처를 치유하는 자리도 아니고 남편의 책임을 묻는 자리도 아니고 가족의 허물을 유지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직 딸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의 길은 대신 걸어줄 수 없다. 남편의 선택은 남편의 길이고 그 책임 또한 남편이 지는 것입니다. 사연자분이 그 자리를 대신 메울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이 아버지 자리를 버렸다면 그것은 남편이 감수해야 할 결과입니다.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 딸의 인생에서 부재하는 것, 그것은 남편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어머니가 그 결과를 대신 막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노자는 또 말했습니다. 자연스러움을 따르라.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떠난 사람은 없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있는 척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딸의 결혼식에 아버지가 없는 것이 오히려 슬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딸에게 너가 직접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딸은 아버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몇 년간 연락도 하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말해야 합니다. 아빠, 내 결혼식에 와줘. 그 순간 딸이 느낄 감정은 무엇일까요? 수치심, 분노, 슬픔이 뒤섞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마주쳐야 합니다. 어색한 공기, 긴장된 분위기, 그것이 과연 딸을 위한 것일까요? 아버지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딸은 거절당한 상처를 안고 결혼식을 치러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딸에게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딸아, 내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선택을 했어. 우리도 길을 가면 돼. 내 결혼식은 너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엄마가 옆에 있을게. 그것만으로 충분해. 이렇게 말한다면 딸은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야 한다는 부담, 완벽한 가족을 연출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관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실정에 맞게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가정의 실정은 무엇입니까? 남편은 없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가족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조에 맞는 방식으로 결혼식을 치르면 됩니다. 없는 사람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당당하게 서면 됩니다. 아들이 함께 서면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 가족의 진짜 모습입니다. 관자는 또 말했습니다. 백성이 배부르면 나라가 안정된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원들이 마음이 편해야 가정이 안정됩니다. 억지로 남편을 불러오는 것은 누구의 마음도 편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모두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장자는 또 이런 우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도끼를 찾으려 합니다. 이웃집 아들의 행동이 도끼를 훔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끼를 찾고 보니 이웃집 아들의 행동이 전혀 수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없는 것을 억지로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는 것조차 왜곡해서 보게 됩니다. 남편이라는 존재를 억지로 결혼식에 끌어오는 순간 어머니와 딸의 관계마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없는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이 사연을 주역의 중건천의 해석으로 결론을 내리면 분명합니다. 하늘이 변하여 중천이 되었으니 라는 말로 중심을 잡아줍니다. 기준은 현재의 가족입니다. 현재의 구성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밀어붙일 때가 아닙니다. 돌아갈 때도 아닙니다. 하늘에 새로운 태양이 떠 있듯이 자리를 바로 세울 때입니다. 딸에게 아버지를 대신 데려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 서면 됩니다. 결혼식의 중심은 딸입니다. 관계, 돈, 행동의 기준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재를 억지로 채우는 것은 화합이 아니라 왜곡입니다. 딸에게 필요한 것은 왜곡한 가족 연출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어머니의 얼굴입니다. 중건층계 호연은 명확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기준에 따라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준은 이것입니다. 결혼식은 딸을 위한 자리다. 딸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 최우선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답은 명확합니다. 억지로 아버지를 불러올 필요는 없습니다. 사인자분께 말씀드립니다. 딸에게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체면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딸은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아빠 없이 결혼해야 돼. 이 말 속에 슬픔도 있지만 동시에 담담한 수용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할 일은 그 수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딸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있어. 엄마가 옆에 있을게.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라진 사람의 자리를 남아있는 사람이 대신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도 남편이 감수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딸은 딸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주역이 말하는 질서입니다. 억지로 만든 조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질서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화합입니다. 오늘 마음에 담아둘 한 문장입니다. 사라진 사람의 자리를 남아있는 사람이 대신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머니 코더였습니다.